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주식 시작 너무 힘드셨죠? 이번 한 주가. 오늘은 우리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흔히 우리가 이제 지식 이러면 어때요? 뭐 교육이라든지 그저 자기의 경험이나 뭐 연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총체적인 인식이라면 우리가 지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지혜로워야 된다. 이 지혜라는 거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깨닫기까지는 다소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탈이라 합니다. 해탈. 그러면 해탈은 어디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탈을 할 때 이게 마음의 해탈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해탈해야 되느냐, 아니면 육신의 해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해탈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해탈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마음의 해탈이라는 거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약간 신비주의에 가까운 부분이라면 이 몸의 해탈은 어떠냐면 직접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저 햇볕이 들어있는 산 위에 단풍이 져 있는 걸 보는 이 실체를 보는 것. 이게 몸의 해탈이거든요. 결국 이 몸의 해탈을 거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주식시장도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샀는 주식은 절대 내려가지 않고 내가 사고 나면 영원히 올라갈 거라는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계좌가 살살 녹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배가 산으로 간 까닭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막 생각할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 되게 그죠? 건사하게 막 생각하시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딱 뛰어넘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의 실체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식의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는 정말 거래대금 바짝 말랐고요. 어제 보니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7조, 8조, 그죠?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5조 하루 거래대금이 5조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데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뭘까요? 세력들이 입장해서 세력이 트레이딩하는 이런 종목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식은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릴 줄도 아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정말 핫한 종목들이 그 앞에서 이어져 왔던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핫했습니다. 물론 뭐 고려아연이 그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뭐 2조 5천억의 큰 거죠. 2조 5천억 정도의 뭐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뭐 어떤 제재가 가해지면서 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번복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한가도 치고 그죠? 100만 원짜리
하한가를 치면요. 하루에 46만 원이 빠지던데 그러면 1억 베팅하면 4,6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관심도가 많은 세력이 들어와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준치를 딱 갖고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관련한 종목들이 그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다음에 또 한미사이언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또 역시 이제 어제 악재가 나오면서 뭡니까? 소액주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어떤 지분까지를 합쳐버리면은 이 그 뭡니까? 경영권을 뺏어올 수 없는 뺏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폭락을 했고 지금 보면은 뭐 동서 같은 경우도 지금 경영권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도가 뭡니까? 지금 고려아연이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너도 나도 약간의 그 경영권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쟤들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였죠. 그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에이직랜드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반도체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관심도, 그죠? 그리고 세력들의 어떤 그 좋아하는 흐름, 그죠?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니까 여전히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만 하거든요. 사실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첫상 한가를 치고, 그죠? 요즘 트렌드가 보면은 바닥에서 첫상한가를 치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그 지금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한 5일 정도 눌림목을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부딪혀 있냐면은 그 기술적으로 200일선에 이렇게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 아니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히려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보다도 지금 보면은 에이직랜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수급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주가는 수급에서 시작해서 수급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코너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뭡니까? 수급 얘기하는 이유가 그죠? 수급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뭐 자사주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죠?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띄웠지만 여튼 그 종목도 지금 현재 보면은 모양새가 좀 갇혀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 보시고 그 이번 주에 이제 좀 특징주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신성홀딩스가 그죠?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너무나 우스운 게 신성홀딩스, 디지털조선 이런 것들은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테마였잖아. 그죠? 과거에 어느 정치인의 관련성이 있는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쟁에서 그죠? 식량이라든지 곡물, 뭐 식품 이런 걸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이 그죠? G드래곤의 컴백설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느냐.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 연강고리를 되게 많이 찾거든요. 이 신성홀딩스가 G드래곤이 이번에 파워라는 그죠?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소속사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런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죠? 오늘 또 이런 부분을 좀 배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보통 이제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호재냐, 악재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시 기관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시장에 물어보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공시가 나와서 오늘 나와서 내일 어떻게 될 건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내일 시장에서 뚜껑을 열어보고 선수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또 조류 독감 이런 종목들이 조금 그룹을 형성해서 차트가 똑같습니다. 보면은 중앙 백신이라든지 그죠 이글벳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대성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룹을 형성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 있는 이런 조류 독감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또 시장이 좀 밋밋할 때 한 번씩 탁탁 이렇게 솟아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은 또 다음 주에 그래서 이게 테마가 없는 이런 장에서 좀 밋밋한 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에 대한 약간의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뭐 방송, 무슨 방송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은 우리 이델리 TV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유튜브가 올라가고 또 제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종목 아니죠. 제가 종목 드려도 지난주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막 일주일 만에 막 30% 막 40%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징주로 드렸던 종목들도 막 더 가는 종목들도 많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그런 방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부분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식으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절대 지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뭘로 하셔야 되느냐면은 지혜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요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보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 유튜브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브레인 같아요.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뭐예요? 산전수전을. 그럼 어떤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브레인이냐?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들은 어떠냐면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의 종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목이 빨간색을 조금 올라가면 어머 잘하네. 뭐 종목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 어머 무서워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제가 지금 드렸던 종목들은 이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재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의 브레인은 뭐예요? 이 원리에 의하면은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이해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제가 10가지를 해놨는데 제가 제 방송을 듣고 어떤 회원이 그죠? 제 방송을 듣고 느낀 부분을 썼는데 내가 너무 이분이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어봐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저렇게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야 뭐 저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목에 수급이 형성돼 있고 나가지 않았다면은 걔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를 관찰하란 말이에요. 관찰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파마 차트 한번 보세요. 저 밑에 쳐박았어요. 지지하다가 긴 짝대 양봉을 빡 당기죠. 이렇게 그런 종목들은 뭐냐? 추세 전환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추세 전환을 해서
차트를 막 이렇게 살리기 시작한다면은 결국에는 어떠냐면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밑에서 단가를 맞추면은 대박이 되는 거고 어느 선까지는 와줄 수 있는 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보면은 아 맞아 저 종목은 저렇게 되더라. 저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론이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방송에서 여기서 드리는 종목 여러 군데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투자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떠냐면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떠냐면 역으로 하면은 10개 중에 한두 개는 팍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밀리지만 결국에 시간을 두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10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종목 있고 5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종목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기껏 해봐야 몇 달만 있으면 딱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왜 어떤 종목은 바로 가고 어떤 종목은 팍 밀었다가 가고 이 차이가 있느냐면 선수의 성향이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에 관심도가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전부 다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시장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 않고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생계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계형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몰려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그 자기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팍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싫어해요. 왜? 가격 조정을 빨리 팍 받아버리면은 아 이거 이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했으니까 한번 땡길 거야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간 조정을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은 개인들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을 주면 어떻게 하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 조금 던지는 그런 데서 어떤 매집봉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튀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매집봉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위에서 샀다 하더라도 밑에서 그렇게 탁 봉을 만들어주면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막 던져줄 때 쉽게 매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간혹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어떤 거기다 셀이 몰빵을 했다든지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종목들은 몰빵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 요 뭐 밑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분할 매수라든지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은 개인 마인드, 자기 있잖아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분석, 뭐 차트가 이렇게 되는데 왜 뭐 이 종목이 그저 뭐 저 종목은 미국 시장에서 저 종목은 하락을 하는데 뭐 이 종목을 왜 이런 종목을 간다고 하느냐 이런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약간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어요. 왜? 주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가 막 날아갈 수도 있거든. 그 자기 개인 마인드를 못 버리고 계속 아직도 보면은 그런 데 젖어 있다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난도 매매예요. 이게 난이도가 최상이란 말이에요. 최상이기 때문에 어떻냐면은 투자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빨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가고 뭐 안전한 주식 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전한 주식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현금 비중과 분할 매수만이 살 길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단타의 기재, 그죠? 하루에도 뭡니까? 레버리지 써가지고 1조를 벌었던 제시 리버 모어가 뭐라고 했냐면 제시 리버 모어도 분할 매수를 하고요. 워렌 버핏도 분할 매수를 합니다. 제시 리버 모어가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그 시세에 대한 탐욕이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분할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기술적인 흐름이 좋아서 돈을 그래 많이 버나요?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워렌 버핏도 8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예, 8만 원에 샀어요. 자기가 자산이 200조야. 주식시장에 거의 90%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180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80조 중에서 자기가 삼성전자를 8만 원에 10조를 샀어. 예를 들어서. 자, 6만 원 왔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한 30조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단가 낮아지죠? 그럼 주가는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주식은 반전이 있고, 그죠? 역전이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공항이 없었나요? 대공항? 있었죠. 대공항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을 막 샀죠. 그러면 우리는 IMF 없었나요? 1997년도 IMF 있었죠. 거기서 가장 성공한 사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 그 정권 지금 뭐 회장인가 박현주 그분, 그죠?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결국에 주식시장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에서 시작해서 수급으로 끝나는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2천만 원 있는 사람하고 200억 있는 사람하고 매매 방법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억을 가진 사람과 매매 방법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그 낭패를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분할 매수를 막 계속 이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내가 8만 원에 매수를 했어. 내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총 액수는 만주라고 예를 들자고요. 근데 만주에서 내가 뭐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5천 주를 때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만주에서 더 살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5천 주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만주에서 사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추세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8만 원에 사서 얘가 올선을 깨고 계속 내려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8만 원에서 고지에서 샀다면은 언제 매수하느냐면은 이 이평선이 캔들이 올선 밑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에요. 올선이 깨지면 계속 흘러내리다가 올선을 올라설 때가 있어요. 캔들이. 그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5천 주를 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8만 원 사고 7만 원 사고 막 또 7만 2천 원 되면 또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추세 전환은 대형주가 추세 전환을 하는 것하고 개별주가 추세 전환을 하는 거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의 전부 추세 전환은 어떠냐면은 바로 급등을 빡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바마가 상한가를 빡 치는 것처럼 밑에서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대형주의 그거는 뭐예요? 캔들이 올선에 올라와야 돼요. 그때 다시 5천 주를 더 사게 되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다, 8만 원이다. 그럼 평단가 7만 원 아닙니까? 그럼 7만 원을 가만 놔둬. 그러면 얘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7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7만 원, 8만 원. 거기는 한번 터치를 해준다고요. 거기서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움직일 때 다시 융통할 돈이 있으면은 추세를 타고 올선을 완전히 타고 올라갈 때 되면 어떠면 거기다 더 박으면 되죠. 더 주가를 사게 되면은 단가가 낮아지면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돈으로 하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반드시 갈 종목이라면 그죠? 어떻게 한다? 기다렸다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주식은 고무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딱 기다리면서 이런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유튜브 그죠? 제 유튜브 제가 하는 방송 모두 다 이거를 필히 여러분들께서 빨리 깨달아야만 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지금 이제 이거 미국 시장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미국 시장도 이렇게 밀고 나서 여기 조금 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선이죠. 지금 이제 어느 쪽에서는 뭐 트럼프다, 어느 쪽에서는 뭐 해리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가장 뭐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관세, 그죠? 뭐 또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리, 그죠? 제일 극한 부분이 지금 관세란 말이에요. 관세고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이 부자들을 위한 뭐 그런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중산층 그죠 뭐 이런 거를 지금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 결과는 11월 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켜봐야 돼요. 왜 지켜봐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미국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의 어떤 종목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원전이 움직인다면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죠? 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일라이 릴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죠?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엔비디가 어떠느냐,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 뭐 테슬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연관을 짓고 하다못해 지금 트럼프 관련한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뭐 트럼프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막 종목이 막 이렇게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면은
선거가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6번을 치렀지만 2000년 이후에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급등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은 주식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을 항상 베스트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워스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전략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그렇고 다우도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스닥 다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 산재돼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요. 11월은 진짜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 전쟁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금 정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정책주들이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주가 시장에 고스란히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금투세가 늦어지느냐? 지금 뭡니까? 재판일이 11월 15일 이번 11월 달에는 계속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야당권에 그런 재판 11월 2일, 11월 14일, 11월 15일, 뭐 11월 20일 계속 일이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지금 11월 15일이 굉장히 주목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투세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시장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너무 가지 마시고 저는 지금 계속 제 유튜브에서도 현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50%를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유튜브에서도 시장 급락한다고 계속 현금 만드세요 했는데 차트가 이렇게 좋으니까 어때요? 팝니까? 안 팔잖아요. 일단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폭락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여기서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제가 이 라인부터 요 라인에서 지금 한 4일, 4, 5일 될 겁니다. 지난주 계속. 현금을 50% 뭐라고 했습니까? 확보해두라. 왜? 이 금투세라는 부분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폐지가 될 건데 유예가 될 건데 그거는 한쪽의 얘기고 이쪽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발의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가 지금 12월 9일까지니까 물론 그 전에도 12월 그 말쯤 다 돼가지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튼 올해는 12월 폐장일까지는 이 예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현금을 50%를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IMF 때도 성공한 사람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거나 이래 되면은 막 시장이 막 급등할 거 아니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장 깊은 리스크는 없지만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요.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항상 이렇게 이제 폭락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 아 맞네. 그 앞에도 내가 폭락한다면 또 폭락하고 지금 이것도 다 폭락한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도 했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그한 거는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전쟁도 아니고 그죠? 금투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50%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주식은 뭐예요? 저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자산이. 여러분들은 자꾸 주식하시면서 이거 뭐 은행이자 나옵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은행이자 나오면 뭐 한다고 여기다가 골머리 써가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다우지수 어떻게 되나 무슨 종목 어떻게 되나 그거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냥 은행에 갖다 놔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는데 아시겠죠? 분명히 이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거래소 시장이 밀리면은 뭐 어느 선까지 밀릴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 어느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제 생각이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일치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러잖아요. 현금 50% 들고 있는 게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총알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망한다고 그게 아니죠. 기회를 찾기 위한 거죠. 기회.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어떠냐면은 항상 낙폭이 가대하고 나면은 탄력적으로 막 종목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총알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뭐 손가락 빨고 있을랍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게 지금 이 주가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악재가 딱 나와요. 그러면 하한가를 가는 애가 있고 하한가를 가지 않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 막 상한가를 했잖아요. 상한가를 걔의 단순한 재료는 뭐였어요? 경영권이잖아요. 그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막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 한 10층까지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가가죠. 걔는 그것밖에 더 없으니까. 근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큰 재료가 더 이상의 재료가 나오지 않을 때 악재는 아니지만 더 큰 재료가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할 때 대표적으로 뭡니까? YG 플러스 아닙니까? 그런 것 안 가는 경우는 뭐냐면 걔는 또다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재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영국 차트에서 뭐 2위를 했고 뭐 그죠? 지금 2억 뷰가 넘었고 그죠? 빌보드 차트 뭐 어떻게 들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주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때는 하한가를 안 가지만은 요렇게 하한가를 보냈던 종목은 물론 주가가 상한가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상한가도 선수가. 그죠? 하한가도 선수가. 결국에는 뭐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하한가도 개인들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한가 개인들이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한가도 하한가도 거기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죠? 걔가 막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 하한가 쳤는 날 주당 46만 원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1억 들어갔지요. 100주만 들어가도 1억 들어가면 4,600만 원 깨집니다. 그날. 최고점에 잡았으면 더 한 거고요.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실적 발표 있잖아요. 실적 발표를 해서 어떤 거는 상승하고 어떤 거는 하락하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5만 얼마에서 6만 1,000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막 내려가요. 그건 뭐냐면 상승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아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은 이렇게 안 좋지만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좋은 종목이 정말 실적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펄펄 날아가야 되는데 내리는 종목은 뭐냐면 내리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얘는 이 실적 때문에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더 좋아지려면은 이거보다 더 좋아져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 전부 다 세력의 농간이고 어떤 거는 상승했던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하고 상가 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또 뭐예요? 실적이 안 좋아하고 잘 가다가도 한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 호흡을 맞추면서 뭘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예시 종목을 보면은 지금 봐봐요. 고려아연. 자, 하한가 쳤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상승한 종목 있죠.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뭘 노리느냐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 뒤풀이 파동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이 대형 종목이 100만 원짜리가 상한가를 빵빵 치면서 눌림목을 주면서 또다시 그죠?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 때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때는 항상 그냥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뒤풀이 파동은 언제 활용을 하느냐? 뒤풀이는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죠? 피로연을 해요. 그럼 결혼식 하고 나서 바로 피로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결혼하고 난 그 다음 날 또 피로연하고 이틀째도 피로연하고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뒤풀이는 쳐받고 난 첫째 날, 많게는 둘째 날, 요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실만 하지. 얘가 뭐 계속 뒤풀이 한다고 뭐 계속 여러분들 들어가고 막 수익 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YG 플러스입니다.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날 얘가 지금 몇 프로 하락했느냐면요. 20% 급락했어요. 아까 그 고려아연은 어떻게 했어요? 하한가를 쳤어요. 하한가를 쳤고 얘는 20% 급락했어요. 그럼 이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특징주로 보라고. 제가 보라고 해서도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종목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20% 하락을 했는데 얘는 뭐 하고 있죠? 이런 거는 뒤풀이 파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YG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계속 그 아파트가 그죠? 로제 아파트 막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보니까 그 지드래곤이 그 뭡니까 컴백하면서 냈던 파워라는 노래도 좀 막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그죠? 그런 리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저거는 뒤풀이 파동이 아니고 쟤는 추가적으로 파동을 더 만들 수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왜? 재료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뭐 2등 했다. 또 뭐 빌보드 차트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는 지금 이 라인에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파동을 다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 5일선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속임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톡 빠지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다운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라인은 항상 이 라인에서 전체 라인에서 밑으로 많이 빠지는 2분의 1선이나 그 밑에 가는 것보다는 3분의 1선이나 요렇게 그 라인에서 돌려줄 때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파동을 이 3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파고 2파라면은 3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긴 짱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그때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가능성이 높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특징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누구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습니까? 대선주잖아, 그죠? 지금 11월 15일 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11월 15일이면 아직 한 거래일수로 한 10일 정도 남아있죠. 이 고개를 딱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종목들이 이 지금 보세요. 동신건설 그다음에 보세요. 에이텍 똑같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저렇게 고개를 탁 들고 나왔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선거 공판이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반영이 될 것이고 나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나쁘게 나오면서 누가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쁘게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대권 주자를 찾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저 종목이
움직일 때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이 움직일 때 뭐가 움직였습니까? 한동훈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김동연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빡빡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조국 같은 경우는 또 다음 달에 그거 되니까 그 조국은 좀 그렇고 뭐 또 임종석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쟤들이 왜 나왔지? 그죠? 맞아.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아직 텀이 한 거래일수로 10일 정도 있으니까 저기서 뭡니까? 결과가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출렁출렁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리듬을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런 패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하루 일에 눌리고 그냥 빵빵 막 뛰어나갔잖아요. 요즘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만드는 그와 같은 패턴들이 다양하거든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고요. 상한가를 치고 눌림 주고 상을 치면은 전부 다 이제 상한가를 치는 이유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상을 칠 때는 상단부에서 칠 때는 파이널 게임일 수가 있고 하단부에서 칠 때는 스타트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스타트를 끌어준 것이 예를 들자면 에이징랜드였단 말이에요. 에이징랜드는 아니면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해주는 그런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거죠. 자, 한미사이언스.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특징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도 보면 여기서 엄청 강했거든요.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악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악재. 그러니까 경영권에서 지금 소액 주주들이 전부 단합해가지고 그게 뭐 한 9% 정도 되니까 한쪽으로 밀어줘 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했던 종목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는 뭘 이용하라고 했죠? 디프리 파동을 한번 활용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한양행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좀 밀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실체가 있는 종목은 저는 뭐 2,000개 종목 중에서 뭐 유한양행하고 삼성전자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16만 원 갖고 이렇게 다 됐는데 저렇게 또 빠져 있는 거를 사. 여러분들 2차 전지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금량이 그죠? 중리, 산이 이렇게 하면서 막 가고 있잖아요. 뭐 상장 폐지되니 어쩌니 막 유증하고 지금 완전 괴롭지만 걔가 처음 스타트했을 때 8,000원에서 상한가 치고 상한가 두 방을 치면서 그죠? 2만 원, 4만 원까지 가고 다시 2만 원 조정받고 9만 원 가고 막 이렇게 했던 모습 기억 안 납니까? 차트.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그 금량 같은 경우는 정말 1년을 공들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해먹은 주식 같거든요. 그리고 1년을 팔아먹고 지금은 막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하고 지금 이 유한양행의 실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한양행은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가치를 다 분출하지 못했고 주가에 다 반영하지 못했고 뭐 2027년도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또 자사주도 매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처럼 생각을 하시고 아시겠죠? 절대 몰빵은 안 되겠죠. 뭐 자금률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딱 그죠? 뭐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단기적으로 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12만 원 간다. 주봉을 보면은 12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그게 장중에 갔다가 당길지 아니면 13만 원에서 터닝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튼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지고 이제 좀 멀리 보고 그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참고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삼성전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 전략대로 딱 가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HBM이 이제 삼성전자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그런 어떤 흐름인데 이제 콜 테스트도 뭐 끝났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그 5만 원의 어떤 지지력을 좀 갖추려고 해요. 5만 원과 6만 원의 지지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이제는 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요 사이에서 어떤 박스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내공을 쌓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내공을 쌓는 자가 나중에는 결국 웃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빠진다고 언제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삼성전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실 만한 종목인데 좀 약간 수상하다. 그죠? 지금 이 DS 단스 같은 경우는 195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최고급 뭐 항공 그죠? 뭡니까 이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유로에 대해 기름 있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친환경, 그죠? 이런 것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스울 수 있지만 이 앞에 그림을 보면요, 이 DS 단색이 49만 5천 원입니다. 고점이 신규 상장 이번 1월 달에 신규 상장했거든요. 1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49만 5천 원에서 팔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6만 4천 원까지 왔죠. 이 6만 4천 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60%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이게 9만 원, 10만 원대 지금 와 있는데 어제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 저는 말하는 종목을 가봐라.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을 매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시장에서 그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아주 얘기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럼 월요일 날도 어떻게 될까요?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HPSP도 이것도 굉장히 끼가 많았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얘는 뭐 소송건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는 뭐 크게 보기보다는 한 요 라인,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는 전략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과거에 그죠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상한가 치고 막 이랬는데 요런 종목들도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싹 이렇게 오면서 어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막 꿈을 꾸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작은 거지만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놨으니까 막 몰빵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머큐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뭡니까? 무선 공유기. 그죠? 그와 관련해서 이날 특징주로 나왔었거든요. 특징주로 나왔는데 흐름이 아주 괜찮았어요. 그 여기도 지금 보면 개인들이 조금 볼 수 있는 개인들이 조금 달라붙는데 이렇게 늘어질 거냐? 그죠? 이렇게 추세를 올려갈 거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그죠? 이게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뭐 영원한 거는 없다고, 그죠? 항상 여러분들 뭐 잘 될 것 같아도 영원히 갈 것 같아도 없고, 그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거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고난이 오고 이런 힘든 이런 시간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에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좀 주가가 좀 밀려 있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 그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오늘 지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